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 경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역제안한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회담 등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 2시부터 열렸습니다. 추경안 처리 방안과 관련된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추경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을까요?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죠. 5월 8일 날 선출됐으니까 데뷔전인데 이제 고위 당정청이니까 총리부터 좀 만나서 이번 5월 국회에 걸려 있는 현안들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난 거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추가 경정 예산안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민생 입법들이, 민생 개혁 입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안들이 뭐 탄력 근로자랄지 최저임금제랄지 그 외에도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문제랄지 있기 때문에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현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애로 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인데 추경만 해도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본인들은 이 재난 추경을 하고 경기 대응 추경을 나누자. 그래서 재난 추경을 하면 이른바 강원도 산불하고요. 포항 지진 관련된 재난 복구 대책이 되겠죠. 근데 오늘 뭐 회의 직전에 모두 발언을 할 때 신임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건 분리가 가능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야만 이번 추경에 완전체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회의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는 됐을 겁니다만은 이걸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수용은 쉽지 않겠는가 이런 싶고요. 이 와중에서 저는 이 추경안이 국회에 온 게 지난달 25일입니다. 25일이니 그 사이 이제 패스트트랙 처리가 있었고요. 벌써 한 17일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시점에서 물론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의 투쟁을 병행한다고 했으니 이 추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시급성이고. 그러니까 이 시점이 더 늦어지면은 효과가 경제부총리 말대로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자유한국당이 이 추경은 국회에서 처리를 해주고 뭐 장애투쟁을 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계속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면은 좀 국민들로부터 좀 더 많은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월 국회 내에 이런 추경안 처리가 좀 돼야 다음 진전이 있을 거고 6월 국회로 넘어가면 이게 또 상임위원회 임기가 또 마무리되다 보니까 또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 5월 국회 내에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5월 국회 내에 지금 가능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늦어질 수는 있고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5월 국회 어떤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합의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이번에 당정청 회의 일단 의미는 뭐냐면 서로 이제 민생을 놓고 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지금 민생을 명분으로 나와서 민생 투쟁이라는 하는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당정청은 민생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을 빨리 처리하자라고 하면서 그 야당에 맞서가지고 당정청 회의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만약에 여당이 어떻든 국정에 제1차적인 책임을 지는 이런 이치이기 때문에 여당이 먼저 해법을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방법은 먼저 어떤 게 있냐면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의 어떤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이제 파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일단 거론되는 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가령 패스트트랙에 일단 법을 태웠지만 3개 관련 법안을 태웠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4개 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 포함한 5개 당이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여론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야당을 달래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추경 처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그 야당 주장대로 소위 분리 추경이 야당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6조 7천억 중에 이 재해와 관련된 거는 2조 2천억인데 주로 이제 산불이라든가 미세먼지 관련 이런 대응에 관한 건데 이제 이거를 분리하는 거를 좀 수용할 듯이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6조 7천억 중에 일종의 경기 대응이라 그러고 야당에서는 이거를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하는 이런 SOC 예산 이런 게 많다 그러는데 이런 거를 좀 축소하고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또 지역구 사업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부분 반영해 주면서 뭔가 접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야당 주장처럼 먼저 이 재해 관련된 예산은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선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후처리하는 이런 단계적 방법도 검토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그럼 나올까요? 오늘은 구체적인 이런 일종의 의회상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예. 방법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상당히 재량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은 일단 추경안과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 이제 민생 법안 중에는 이제 유치원 3법 같은 것도 있거든요. 뭐 최저임금법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신속히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 또 야당은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러한 거를 강조하는 그런 선에서 머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틀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정책실장이 마이크 앞에 두고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했었던 관료들에 대한 불만 이야기가 녹음이 됐었잖아요. 그게 공개가 되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만나는 거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주목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녹음된 발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청와대 예. 김수현 정책실장.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두 분이. 이걸 뭐 일부러 녹음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쵸. 보통 방송국 주요 회의 있으면은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 녹음되는지 안 되는지를 냉정히 못 따져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이 얘기를 했는데 뭐 그나마 그래도 뭐 특정인 이름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그러면 더 그랬을 텐데 그런 내용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두 분 간에 이제 녹음된다는 걸 알기 직전까지 잠깐 이제 녹음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공직 이른바 예. 공직사회 관료들에 대한 불만이 주죠. 그 중에 이제 실례로 나온 것이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기간에 사실상 이제 후임 장관 이제 청문회 있을 때 아닙니까? 그 기간 일단 손을 놓았다고 해야 되나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이제 공백기. 그럴 때 이제 관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김수현 실장이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 지적을 받아가지고 바로 버스 사태를 봐라. 뭐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된 거 아닙니까? 두 분 예. 대화가. 근데 역대 집권 세력들을 보면요, 그 공직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현장에 취재를 해보면은 가령 이명박 정부 때도 뭐 이렇게 녹음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정권의 이제 핵심 주체 세력 중에 한 분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이제 직전 노무현 정부에서 넘어왔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정권 예. 이어받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이전 정권하고 다르게 접근하니까 말을 안 듣더라. 그 토로를 하면서 큰일이다. 뭐 이렇게 닥달해도 안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됐던 거는 김수현 실장이 취임 이제 대통령 2년 이제 예. 4년 된 것 같더라. 예. 그만큼 이완됐다는 게 있는데 예. 현 정부에서는 또 공직사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각 부처가 한 부처 정도 외에는 어떻게 됐든 형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적폐를 청산하는 어떤 걷어내는 관련된 부서마다 다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어떤 태도들이 많이 좀 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거 자칫하다가 또 다음에 또 자기가 무슨 책임을 지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의 적폐 청산을 하고 하는 과정들은 그게 아니고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고 이제는 말 그대로 투명하고 정말 책임성을 또 부여해가지고 부처 내에서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갖고 일을 하자. 어떤 그런 큰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약 일종의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녹음돼서 알려져가지고 해프닝처럼 일각에서는 뭐 이런 발언들이 대통령 레임덕 뭐 얘기까지 비판까지 나오는데 이게 녹음돼서 알려진 건 잘못된 거지만 예. 집권 세력 핵심들은 공직 기강을 다잡는 게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입니다. 일을 해야 되고요. 공무원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적합하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공개됐다는 게 좀 그렇다. 야당에서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남탓 DNA가 있다. 그리고 갑질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야당의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 MB 정부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입니다. 그때도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 두 분 사이의 얘기를 가지고 공무원 사회를 공무원들 탓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좀 느슨해져 있구나. 이걸 다 잡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남탓 DNA라고 하지만 뭐 그거는 일단 비난하는 거고 예. 일단은
이게 나쁜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면요. 정상적으로 가동만 된다면 지금 2년 차에 다시 한번 새 활력을 넣어주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에 이어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이랄지 이런 걸 다시 리마인드도 시켜주고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반을 깔아준다면 더 나쁘지 않죠. 뭐. 예. 김 논설위원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박지원 의원이 이거를 두고 이제 스스로 이게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 한 거는 그리고 집권 4주년 같다라고 하는 거는 4주년이라는 거는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는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소위 잘못된 말을 한 거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레임덕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레임덕의 일종의 전조 증상이라죠. 실제 레임덕은 아닌데 그 오기 전에 가끔 그런 전조 증상이라 이런 측면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 정부가 저도 이제 평소에 이제 여권 사람들을 만나 보면 관료들이 너무 협조를 안 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대 정권을 비교하자면 과거 정권에도 이 퇴임 1년이나 한 2년을 앞두고는 이런 소위 관료들이 좀 기강이 좀 해이했다 그럴까 이런 것들은 역대적으로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예. 이번 정권에 와서의 좀 불만은 뭐냐 하면 그게 좀 더 당겨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났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정부가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국정농단과 일종의 적폐청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국에 그 과정에서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중간에 지시를 한 중간 관료들도 일종의 처벌이라든가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나서서 적극적으로 뭐 새로운 일을 하면은 혹시 그 일이 문제가 될까봐 또 위에서 지시하는 것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 아주 일부에서 요즘에 스마트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에 지시하는 거를 가볍게 녹음을 한다든가 심지어 그거를 뒤돌아서서 가서 메모를 해놔둔다든가 그 말은 뭐냐면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시를 받아서 내가 이러이러한 나는 이렇게 항변을 했었다라고 예. 하는 기록을 남기려는데 이러다 보니까 관료들이 이 정권에서 이러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측면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예. 레임덕은 아니고 레임덕 전조 증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 있었고 이제 2시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고 잠시 후에 또 결과 관련해서 좀 브리핑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현장을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이 최근에 또 논란이 됐었죠.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이제 뭐 비하가 네, 현재 지금 브리핑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정무수석, 경제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 결정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추경안 및 민생 개혁 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 및 재난 예방,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상반기 내에 추경 집행과 예결위원 임기가 5월 말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5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의 노동 현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국회의 공전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민생 경제 법안도 5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경과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만큼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합니다. 당정청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회동, 여야정 협의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추경과 연계한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이번 추경의 각 지역별 주요 사업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추경안과 법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5.18이 토요일이 오는 토요일이 5.18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과 추경 관련된 시정 연설이 금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당정청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수출,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미중 통상 갈등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적시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재정을 통한 선제적, 적극적 경기 보강을 위해 추경이 5월 중 국회를 통과하여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와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정 사업의 실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정의 조기 집행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키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때문에 여야 합의로 5월 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뿐 아니라 주요 민생 경제 법안 역시 5월 국회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들으신 내용 중에서 좀 주목됐던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5월 중에 예.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 경기 상황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홍 대변인이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5월 중에 반드시 추경이 통과되고 또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상반기 중에 좀 그러기 위해서 당정청이 힘을 모으겠다는 거 한 거고 저는 또 보니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민생 현장에 가서 이제 이 추경이 각 지역별로 어떻게 강원도도 있고 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당이 지역별로가 좀 설명을 하겠다. 이거는 좀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꾸 밖으로 돌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민생 현장에 가서 좀 직접 만나면서 좀 설명을 하겠다. 예.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5.18 특별법 관련돼 가지고도 추경 관련해서 시정 연설을 또 하겠다. 예. 이걸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 이것도 당연히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본인은 스스로 이제 몰라서 했던 발언이었다라고 바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사과를 한 거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3시간 뒤였나요? 했는데 이건 한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이른바 문바와 달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문바도 그렇습니다만 달창이라는 표현은 참 이 플레임을 옮기기 뭐할 정도로 예. 극우 보수 커뮤니티에서 쓰는 건데 제1야당의 그 원내대표가 이거를 모르고 했다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써도 안 되지만은 모르고 썼다는 거는 본인이 모르면 쓰지 않은 게 좋고 그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밑에 보좌진들이 어떤 써준 원고였다면 보좌진의 책임이 큰 거죠. 그렇지 않고 본인이 그냥 어디 보다가 쓴 거면은 이건 좀 더 신중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예. 표현들이 저희가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장외 집회에서 나타나는 또 패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특히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연설하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특히 열성적인 지지자들과. 그러다 보면은 일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돈 한 번 벌어보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임 실장이 국회의원 2번에 청와대 비서실장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서 재임한 기간이 언제인데 돈 못 벌어봤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뭐 황 대표 입장에 상징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거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적응한 것도 있겠지만 호흡하다 보면은 또 발언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제를 해야 되고 진짜 의미 없는 특히 상대방을 너무 자극하는 용어들은 쓰지 않는 게 맞고 특히 지금 이번에 나온 것처럼 이런 표현은 참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손혜원 의원도 즉각 또 비판적인 글을 올렸죠. 모르고 쓴 게 더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손혜원 의원은 이제 그 전에 자기 목포에 그 이제 집을 여러 채 창성장이라든가 산 거 갖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굉장히 반격에 나서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그쪽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주로 겨냥하는 저격수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격수라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표현을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과를 했고, 심지어 그 여기 중에 이 표현 중에 달창이라는 거는 여기서 소개할 수도 좀 없는데, 예. 소위 달빛 기사단이라고 하는 거를 그 기사단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창 뭐라고 하는 거로 바꿔서 달빛 예. 합쳐서 이제 달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모르고 썼는지 알았었는지 좀 불명합니다만은 어쨌든 모르고 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모르고 쓰면은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더 잘못되고 한심한 일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 어떻든 손혜원 의원이 지적이라는 게 이거를 또 뭐 무조건 손혜원 의원이라고 해서 뭐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시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모두 여러 사람들이 비판도 경청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떻든 황교안 대표하고 한국당을 이끌어가는 두 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엔 말로서 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신중한 게 고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그 특별 대담을 하면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야 사당들은 회동을 동의를 했는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만 역제안을 했습니다. 1대1로 회동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1대1 회동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정치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수용을 하면요. 근데 현재는 낮고요. 저는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가 이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대통령이 대담에서 얘기한 거는 좀 북한 문제, 특히 식량 쪽에 이제 예. 제안을 하려다가 저는 저 역시도 그 부분은 좀 그렇다. 왜냐하면 그것만 갖고 여야 대표들을 모아서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했는데 황 대표가 의제를 넓히자. 청와대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네, 받아들여서 그럼 좋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 대표는 1대1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물론 요구한 배경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여야 5당이 만나면은 정말 대통령을 제외해도 이번에 패스트트랙 정부에서 받듯이 1대4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있고 또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로서 둘이 만나면 옛날에 홍준표 전 대표도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위상도 높아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첫째는 시대적 상황이 지금 영수회담이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한국당이 꾸준히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 중에 큰 핵심이 뭡니까? 이번에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여당이 거수기처럼 행동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국당의 대표가 1대1로 해서 가령 만나서 합의를 하면은 그럼 대통령이 합의된 내용을 민주당에 또 지시하라는 겁니까? 예. 말이 안 맞죠. 어폐가 맞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라는 구시대적인 형태로 만나서 합의한다고 해도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국회 상황에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예전 같으면은 예전에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여당이 움직였죠.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 사실상 양당제였고요. 지금은 의석수는 적지만 다당제입니다, 국회가. 예.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는 그러면 나도 만나고 각 당 대표 다 만나라.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면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두 만나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북한 문제를 모두 포함해가지고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실질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이 황 대표 만나고 민주평화당 또 만나고 실효성이 정의당 또 낮다는 만나고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만나서 그러면 논의한 내용을 다시 또 어떻게 합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구는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능성도 낮고 실효성도 낮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현재 청와대에서 오늘도 보면은 이 1대1 회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5당 대표와 함께 만나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좀 유연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대통령과 여야 5당 그 대표가 만나는 게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무슨 기준으로 5당까지 하는지가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섭단체,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국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단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20석 이상 되는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한다면 그 명분이 있어요. 예.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6석을 가졌는데 한국당이 114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모이다 보면 대통령과 5당 대표라든가 원내대표가 같은 어찌 보면 지분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특히 이번에 국회 파행은 패스트 트랙으로 인해서 이제 파행이 됐는데 패스트 트랙에 여야 4당이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하면은 어찌 보면 이 범여권의 이번에 입장을 많이 취했던 당들이 대부분 속하게 되고 한국당이 혼자 이런 패스트트랙 문제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굳이 그거를 적용하자면 꼭 1대1이 아니더라도 원내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3당하고 만난다든가 그러다면 정의당이 6석은 들어가고 또 1석인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1석은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당으로 하는 거는 이 현재 여권에 굉장히 유리한 구도의 회담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교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1대1 회동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당 설득을 위해서 대통령의 일정 부분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